자, 지금도 사야 되나? 이 주제죠. 네.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야 됩니까? 사야죠. 좋습니다. 근데 뒤에 날개 다신 것 같아요. 네, 배경을 좀 바꿨어. 좀 이렇게 좀 변화를 시장 주려고 분위기 했는데 오늘 개편 첫날이라서 제가 좀 네. 정신은 없는데 뭔가 편한 듯 불편한 지금. 자, 그래서 가봅시다. 뭘 처음에 어떤 걸 볼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삼진입니다. 삼진. 네. 리모컨 회사인데 네. 일단은 점수는 9점 드리고 싶고요. 9점. 일단은 상한가 그 스마트 싱스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한가 직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라 봐야 되고 지난주에 한번 빵 네. 쏟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기 때문에 9점을 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향 리모컨 같은 것들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제 스마트 싱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뭐 그와 관련된 통신 모듈 수요가 뭐 증가할 것은 뭐 빤히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갤럭시 폰을 보니까 스마트 싱스 어플이 이미 깔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한번 사용해 볼까 싶은데 그 그 집에 삼성 네. 아파트 브랜드 레미안. 네, 레미안. 레미안하고 연동을 많이 질 거예요. 이 네.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근데 예전에 이제 많이 네. 클 줄 알았는데 회사가 상당히 폐쇄적이라서 뭐 IR도 안 받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해야 될지 애매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이슈가 되네. 그렇죠. 뭐 시장에서 대장을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것들이 시장이 만들어 네, 주는 그림이군요. 그렇죠. 가끔씩은 뭐 이게 아닌데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아니, 이게 않습니까? 아닌데는 아니고 회사는 네. 내공이 있고, 그러니까 선대 이게 저 예전에 이영수 대표 네. 우리 IT 할 때 네네. 많이 나와서 언급을 했는데 선대하고 이제 2세 후대 때하고 색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선대 때는 어쩔 수 없는 올드한 거기 때문에 TV 리모컨에 네네. 좀 제한이었는데 이제 후대 2세 경영으로 접어들면서 스마트 싱스, 네네. 그다음에 뭐 IoT, 그 사물 인터넷 이렇게 네. 된단 말이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왜 대장이지?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세가 대장이 네네. 딱 섰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뭐 스마트 싱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삼성전자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시세가 당분간 지속이 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아남전자가 급등했었던 이력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또 로봇 사업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하게 되면서 요거는 2021년도 12월 달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당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치를 보게 된다면 아마 이번에 그 스마트 띵스 이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좀 진보된 사물 인터넷이 좀 빠지고 이게 어쨌든 5G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면서 좀 더 구체화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업적인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TF를 사업팀을 격상했을 당시에 이 로보티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걸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게 언제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12월 13일 날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요 구간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 격상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로보티즈만 간 건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먼 과거인데 이것도 2017년도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17년 2월 20일 날 상한가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 추세가 강하게 좀 연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라거나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이슈로 인해서 어떤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다는 경험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삼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네.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을 삼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적인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어떤 유사성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삼진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과거사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2021년도 사례, 2017년도 사례만큼의 어떤 상승은 아니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후에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첫 번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도 조금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8,100원 이하로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8,330원이라서 일단 가격을 좀 기다릴까 아니면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할까라는 고민이 좀 되는데 일단 최대한 8,100원에 바짝 붙여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거 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한가 빵빵빵 치고 간 게 아니라 가격을 충분히 줬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한 10,000원 정도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봤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봐야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원 미디어. 대원 미디어? 예, 대원 여기 미디어고요. 무슨 애니, 어? 웹툰 애니 이런 것들요. 아, 웹툰하고 애니메이션. 네네. 웹툰. 그 요즘 주목도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점수를 일단 7점을 줬는데요. 글로리인가? 글로리안가? 더글로리요? 더 글로리. 아예 재밌게 보셨나봐요. 아예 네, 두 사람이 재밌게 보는 네. 거를 옆에서 곁눈질하다가 네. 되게 재밌다고 여성 취향적인 건가 봐요. 네. 근데 그게 원작이 웹툰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런 요즘 네. 드라마 네네. 히트치는 게 웹툰으로 해서 이게 중국에서도 그 제작을 작가가 하고. 김은숙 작가라서 아마 웹툰은 아닐 웹툰은 거예요. 아니겠죠. 네. 네. 아니, 김은숙 근데 작가. 갑자기 네. 컨텐츠하고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웹툰은 아닙니다. 네. 더글로리는. 근데 요즘 우리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서도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지난번 그쵸. 기사 보니까. 네. 자, 웹툰하고 애니메이션, 애니. 네. 대원 미디어, 그래서 점수는 일단 7점이고요. 화살표 점수 7점. 네, 7점. 그리고 더글로리는 여담이지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송혜교가 많이 늙었구나. 아이,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요거하고 이제 배우들이 연기력이 어. 정말 놀랐구나. 아, 요걸 한번 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앞부분은 지워주세요. 네. 자, 제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지금 금요일 날 6%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연기금 매도가 일시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12월 달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19일 날 연기금이 한 5만 원 5천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매수가 1월 6일 날 그대로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봐지고요. 물론 연기금 매도했다라는 것은 뭐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수급의 주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낮게 본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하고 일본 애니 시장. 그러니까 일본 애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11월 23일 날 뭐 이후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애니 시장이 상당히 커졌다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카카오 피코마라는 웹툰 앱이 일본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제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와 연관성, 그러니까 웹툰과 관련해서 이 카카오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DNC 미디어하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이미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대원 미디어가 천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자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일본 애니 시장이 커지는 것과 그리고 카카오 피코마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대원 미디어가 2013년도부터 카카오의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웹툰을 계속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원 CI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웹툰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2022년도 초반에 또 매출 1위를 달성했었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작이라는 또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 재팬과 쉘파 스튜디오라는 어떤 그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작가들도 이제 어찌 보면은 모집을 하고 또 키워나가는 그런 양성소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웹툰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카카오의 웹툰사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웹툰을 포함한 해외 사업에서 흑자 전환을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웹툰 쪽에서 조금 더 진일보했던 사업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원 CI라든지 뭐 스토리작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카카오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끈끈한 사이기 때문에 일본 애니 시장이 확장이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카카오의 어떤 웹툰 사업 확장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대원 미디어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뭐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는 뭐 10,000원대 부근에서 12,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최근에 와서 아래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좀 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000원대를 조금 이제 탈출하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점수를 7점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15,000원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15,000원 네.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8,000원 정도 일단 우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미디어, 네네. 삼진 대원 미디어 둘 다 작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네. 조금 큰 거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류하고 맞물려서 네. 앞서도 저희 이제 뭐 중복되게 멘트했지만 중국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것들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도 넘어오고 미세먼지 미치겠네 진짜. 안경이 방송하고 네. 나면 이 스튜디오 아닌데도 네. 뿌예요. 여기 스튜디오 면적이 많은 게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공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정도로 마이크로 더스트라고 네. 하죠. 굉장히 그 초미세먼지. 네. 굉장히 심하네. 자, 네. 그래서 중국향으로 소비 네. 요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세계. 신세계. 네, 맞습니다. 좋아, 신세계. 아무래도 앞에 삼진, 대원미도 작다 그랬으니까 이제 큰 종목 신세계 네네네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일단은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면세점 업계에서 여행 업계에서 트래블 질리언스 해라고 올해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회복의 해 이렇게 조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은 작년 말부터 해외 여행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항공업계, 여행업계, 면세점 업계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해외 여행객 예상 숫자가 2,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2,871만 명 정도 됐는데 2019년에 70% 정도가 이제 회복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면세점 이용객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면세점 업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 해외 여행객들 얼마만큼 끌어올 것인가 여기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마다 이제 그 새해 내국인 대상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모션을 하냐면은 일단은 뭐 30일간 최대 20%의 할인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골든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게 되면서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폭을 좀 확대시켜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가 4분기 실적은 예상치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도 앞으로 다가올 과거긴 하지만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를 봤을 때 이제 신세계가 좀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소비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명품이란지 이런 초고가 소비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대 백화점의 매출이 38조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경기 침체가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13%가량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상위 11개 점포 같은 경우는 백화점 70개 점포에 46%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이 11개 점포는 부산이란지 서울이란지 판교 같은 어떤 그 소비의 어떤 그러니까 생활의 중심지가 될까요? 조금 그 소득수준이 높은 곳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고가 소비는 올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있는데 일단 신규 매수는 22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네. 경우는 2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세 개 기업을 들어봤습니다. 삼진, 대원미디어, 신세계까지 이것을 말아 올릴지 말지 화살표 점수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